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제1야당 국민의힘 새 당대표 결정하는 전당대회 다가옵니다. 11일이죠. 다음 주 금요일이요. 후보들 진용도 화려하고 돌풍도 불고 경쟁 구도도 후보 간 설전도 화두도 흥미진진합니다. 여당에서 부러워할 만한 흥행이죠. 정치권에서 특히 보수당 쪽에서 듣기 힘들던 말 신드롬이라는 말도 요즘 뉴스 헤드라인 기사 제목에 자주 뜹니다. 자, 이 돌풍 신드롬의 주인공이죠. 이준석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시간이 약간 지났지만 먼저 1위로 컷오프 예비 경선 통과하신 것 스스로 좀 놀라셨습니까? 혹시? 저는 예비 경선 통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지만은 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과 민심에 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제가 단언했었는데 예. 그 부분이 실제로 확인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상당히 고무되었습니다. 고무되셨고요. 그 청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가치, 존재감, 역할, 책임감 여러 면에서 그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단계, 영역에 들어섰다 이런 깨달음 같은 건 혹시 들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제가 계속 견지해왔던 어쨌든 합리적인 노선이 어느 정도 국민과 당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사실 이번에 제가 선거를 치르면서도 사실 지금까지의 선거 문화와는 다른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노력 많이 하는데요. 예. 제 개인적인 선전 이외에도 예를 들어 큰 사무실을 두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큰 조직을 두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의 선거 문화가 좀 확산되어가지고 예. 제 다음에 도전하는 젊은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과 그리고 정책으로 승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최근에 민주당 쪽에서는 그 조국의 시간이라는 책이 나와서 좀 그쪽이 좀 내용을 겪고 있는데 좀 여세를 몰아서 이준석의 시간 이런 책 정치인들 많이 내는데 출간할 생각 없습니까? 제가 사실 재작년에 제가 제가 예. 생각하는 공정한 경쟁 담론에 대해 가지고 책을 이미 낸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때 쓴 책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읽어봤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아직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 제가 말할 내용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전략 면에서도 새로운 돌풍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른바 산무선거운동 이게 이런 전략이 코로나 시대 불가피한 선택입니까? 왜 이런 어떤 전략을 선택하셨습니까? 코로나 시대의 이제 자연스러운 전환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요. 예. 사실 여의도 정치에서 이루어지는 상당한 부분이 실제 기업체나 아니면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비효율로 이루어진 것들이 상당합니다. 예. 예를 들어 여의도에 큰 사무실을 두고 접객을 하는 것을 선거의 주요 방식으로 삼는다든지 이런 것은 과거의 잘못된 선거 문화와 닿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다소 좀 용기 있는 선택을 해서 그런 관행과 결별하겠다고 한 것이 좋은 결과를 낳는다면은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요. 예. 제가 서울에서 방송을 워낙 많이 하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치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대중교통 타고 다니고 이런 게 익숙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익숙한 사람은 할 수 있는 변화고 지금까지 안 해보신 분들은 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메시지 홍보용 메시지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하신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러더라도 최소한 비용 들지 않겠습니까? 이를테면 보니까 그래서 후원금 모금도 하신 것 같은데 예. 보니까 한도액이 1억 5천이죠? 금방 돌파했다고 하던데요? 예, 저희가 만 이틀 정도에 1억 5천 정도를 이제 모았는데요. 예. 저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제가 또 선거 때 그 금액을 다 쓴다고 하는 것이 사실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성이 되는데 제가 만약에 불필요한 비용이 있다면은 저는 그 1억 5천 중에 상당한 비용을 불용액으로 남기려고 합니다. 그렇게 불용액으로 남기게 되면 그 돈이 나중에 제가 만약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으로 이전되거든요. 당이 이제 후원금 계좌로 이전이 되게 되는데 그럼 그 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공약했던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 대상으로 한 토론 배틀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하는데 자금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꼭 지금 선거 기간 중이라 해가지고 그 돈을 불필요한 곳에다가 다 끌어다 쓰고 이런 일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하셨네요. 이준석 전 최고가 차기 당대표로 당선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이분 말씀 맞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지 선언이라도 해주셨으면 참 감사할 텐데 그 가능성을 분석해 주신 거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감사한 부분이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중진분들과도 제가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스펙트럼을 가리지 않고 뭐 예를 들어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소통을 워낙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 관련해서는 따로 소통 드린 바가 없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다만 이제 예를 들어 뭐 김무성 대표도 그렇고 뭐 여러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제가 최근에 이제 돌풍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달려나가는 모습이다 보니까 저에게 꾸준히 연락 주시고 하시면서 좀 캄다운 해라, 속된 말로. 그러니까 좀 너무 들뜨지 말고 예. 네, 항상 또 진중하고 또 겸손한 자세로 임해라 이런 말씀 많이 주셔가지고 예. 정말 감사하게 또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2차 TV 토론회에 있었는데요. 어제도 보니까 그 다른 중진 후보들한테 집중 포화를 받으시던데 어제 토론 어떻게 좀 치르셨습니까? 저는 정당 내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예를 들어 뭐 조경태 의원과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책적인 면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그 의견 교환을 나눴고요.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과 조호영 의원께는 이제 사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동남권 TK, PK의 이제 공항 문제 등에 대해 가지고 뭐 서로 협력해 가지고 특위 구성 등 하시는 것에 이제 동의해 주실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두 분 모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지금까지 저희 당이 묻어두기만 하고 또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을 토론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이 생겼고요. 다만 이제 일부 후보가 이제 계속 이제 개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구태에 해당하는 것들로 네거티브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깝지만은 저는 뭐 그런 부분은 국민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거티브 말씀하시니까 아무래도 그 개파 논쟁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뭐 협공 당하시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이게 이런 토론회에서 그 오간 이런 공방전 이거 보고 이제 혹시 뭐 당신 민심 뭐 어떻게 좀 움직일 것 같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저는 예전에 이제 개파라는 단어가 가장 이제 심각하게 다뤄지고 그리고 당을 거의 망조에 들게 했던 시기는 과거에 오히려 친이와 친박 또는 친박과 비박이 거의 뭐 동등한 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사안마다 껌껌이 대립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 게 있었다 보거든요. 지금 당내에서 그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개파 또는 친소관계가 있는 모임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뻔히 사정을 아는 그 분들이 그런 걸 제기하는 거는 좀 의외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계라는 건 뭐 없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제가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유승민 의원에게 그 서울시장 선거 경선 당시에 찾아와서 이제 지지를 호소했던 분이 나경원 대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유승민 의원이 나경원 대표는 그 강경 보수가 아니다. 왜 그런 이야기 듣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사실상 옹호해주고 이제 지지해주는 발언을 해서 언론도 그렇게 해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 경선 캠프에서 밤새 가면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개파라는 것이 성립하려고 하면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그리고 또 수직관계로서 오더를 내리면 그걸 따르는 어떤 집단이 개파의 기본적인 성격일 텐데 유승민 계가 뭐 존재하고 제가 그 안에 속된 일원이라는 주장이 맞다고 하면은 정작 유승민 의원은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고 저는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갈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은 그 말씀하셨잖아요. 오히려 그 유승민 전 의원이 손해를 볼 것이다,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 유승민 의원에 대한 어쨌든 강경 보수층 일각의 그 반감을 이용해서 전당대회를 치르려고 만 나경원 대표가 계속 하신다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뭐 유승민이가 실체가 있든 없든 간에 계속 언급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혹시 당대표가 된다면은 당을 운영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런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부담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어떻게 보면 자명한 얘기일 수도 있는 대선 토론 때 뭐 대선 경선 때 토론을 강화하자. 이러면 혹시 누가 혹시 유승민 의원이 토론에 강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래버리면은 제 행동 반경이 좁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나경원 대표가 굉장히 건강하지 않고 당에도 장기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다소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강경 보수층의 유승민 대표에 대한 반감을 이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경선 과정에서 특정 대선 주자에 대한 그 뭐라고 할까요? 나경원 의원의 의도가 들어간 어떤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그에 더불어서 저에게는 반복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버스에 예. 탑승하지 않아도 버스를 출발시킬 것이냐. 예, 예.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제 말씀하시면서 특정 주자에 대해서는 호감을, 특정 주자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이제 표출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런 게 어떻게 대선 경선의 공정 관리를 할 수 있는 당대표겠느냐. 저는 강하게 그렇게 반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토론에서 보니까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준석 후보가 나경원 후보만 좀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하던데 맞습니까? 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 누가 이제 누구에게 먼저 공격을 하고 그리고 예. 그에게 받아쳤는지에 대해서는 뭐 명징하기 때문에 예, 그거는 예. 뭐 오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이준석 신드롬 돌풍 이런 현상에도 불구하고요. 뭐 이제 원내 경험이 없다. 영선에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당대표가 되신다면은 이런 한계들은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저는 우선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뭐 원내 경험과 행정 경험이 두루 풍부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사실 당대표가 많은 권한을 독점하고 이제 당을 운영하기보다는 예를 들어 원내 운영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중심으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젊은 층의 지지층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새로운 어떤 그런 기획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라면은 제 역할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사실 당 지도부가 불화가 생기는 경우는 뭐냐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본인이 권한을 독점하려고 할 때 문제 생기는 것이거든요. 예. 오히려 제 원내 경험이 없다는 것은 그런 분점에 있어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나경원 후보가요. 그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소환했던데 보니까요. 뭐 혐오 정치 얘기하면서 이 지적이 제가 좀, 그래서 네. 어제 토론에서 이제 트럼프 정치를 나경원 네, 대표께서는 그 혐오 정치로 규정하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혐오 정치로 규정하려고 하면은 이준석이 했던 혐오 발언 하나만 소개해달라. 예. 이렇게 제가 꾸준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나 대표께서 그건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하셨고 그냥 진중권 교수 칼럼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예. 저는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요.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뭐 진중권 교수가 그랬으니까 그런 거다. 이런 발언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고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어제 뭐 제가 했던 혐오 발언 하나만 소개해달라는 제가 네. 혐오주의자라면은 엄청나게 많은 혐오 발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한마디도 소개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억측 또는 그것은 뭐 프레임 씌우기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주호영 의원도 이준석 그 후보 겨냥해서 이른바 실력주의 이거를 공격했습니다. 뭐 글래디에이터 사회 될 것이다. 이건 좀 더 경청할 만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까? 저는 조영 대표의 그런 지적은요. 예, 예. 제가 늘상 받는 지적이고요. 예. 그리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건설적인 어떤 그런 대화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호영 대표께 설명드리기를 예. 이게 결국에는 능력주의라는 것이 지금까지 뭐 여러 패단이 있었고 또 그거 자체로도 보완해야 될 지점이 있지만은 능력주의가 아니면은 우리가 소위 조국 사태로 얘기하는 것처럼 예. 더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선택지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예. 조영 대표께서 이제 이런 어떤 제가 제시한 어떤 시험이라든지 이런 방식의 능력주의라는 것이 결국에는 사람을 거르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니다 이건 사람을 거르기 위한 의도가 아니고 예. 상당히 많은 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냥 자격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능력을 키우도록 권장하는 의미에 가깝다라고 제가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예. 뭐 주 대표님도 많은 오해가 풀리셨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언론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띄우던데 보니까요. 만약에 이른바 나주곰탕 얘기도 나오고 이른바 단일화요. 나머지 후보 4명. 그렇더라도 혹시 이길 자신 있습니까? 저는 뭐 정치적으로 이제 그 다른 후보분들이 전부 다 4선 아니면 5선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기 때문에 총 18선입니다. 예. 그렇죠. 저는 예. 이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할 또는 개연성이 떨어지는 또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무작정 단일화를 시도하실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당사자들도 부인을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저희 전당대회가 마지막에 혼선이나 혼탁으로 흐를 가능성은 적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준석 최고가 국민의힘 당대표 될 것 같나? 이런 질문 지금 들어오는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여론조사나 아니면 당원 대상 그 국민의힘 지지층 대상 조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예. 제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50%를 넘기는 지점에 다른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예. 선거라는 건 워낙 유동성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워낙 또 훌륭한 후보들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정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